오늘도 시장에 순환매가 도는 흐름이 확연하게 나타났습니다. 코스피가 밀리고 코스닥은 올라갔죠. 하지만 코스피에서 일단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동안 강세를 보였었던 반도체 대장주들이 밀린 대신 다른 낙폭과대 섹터들로 수급이 확실히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역시 수급이 들어올 때 그동안 낙폭이 컸었던 섹터 중심으로, 그리고 실적이 받쳐주는 섹터 중심으로 들어왔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플러스 알파 전략을 어디서 찾을지를 계속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시장이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함께 또 고민해 보시죠. 자, 수급 확산은 실적주 순환매를 만들까? 이렇게 이제 잡아봤는데 실적주 순환매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실적주고 많이 빠졌다 이러면 함부로 매도하셔선 안 될 것 같아요. 적어도 반등을 기다렸다가 매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그렇다고 보고요. 수출 지표가 나왔습니다. 네, 6월 수출을 보면 사상 첫 1천억 달러 돌파했습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아무리 한국이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라고 해도 한 달에 수출을 1천억 달러를 찍는다? 예, 말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반도체가 당연히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수출이 좋았는데, 그렇다고 이제 반도체 말고 다른 거 안 좋았냐? 아니요, 다른 것도 좋았습니다. 화장품 여전히 좋았고요. 석유화학 제품도 물론 이제 이게 연속성이 없을 수는 있는데 괜찮았고요. 자동차도 나름대로 좋았고요. 조선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너무 좋아서 압도적인 수출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다른 섹터도 전체적으로 나빴냐? 나쁘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전체로 실적에 대한 순환매가 돌 수 있는 여건들은 꾸준히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그 코스닥 30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어요. 네, 예상한 정도의 언급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코스닥에서 이제 동전주 퇴출 강화. 이거는 제가 전부터 주의하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동전주라면, 근데 또 동전주라고 다 나쁜 종목은 아니에요. 동전주 안에서 또 좋은 종목도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펀더멘털을 확실하게 좀 보실 수 있는 분에 한정해서고, 동전주는 10종목 중에 9종목은 안 좋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동전주는 계속해서 이제 정리를 좀 해주시는 쪽으로 웬만하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동전주에 대한 퇴출이나 부실기업 퇴출을 계속 강화하겠다라는 말을 또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 승강제 역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군으로 한 70종목을 고를 텐데 아무래도 반도체 소부장이 가장 많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약바이오주 당연히 이제 포함이 될 거고, 2차 전지는 상대적으로 조금 적게 포함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에코브로비엠의 유상증자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조금 무너져 있고 실적 모멘텀도 다른 섹터 대비해서 좀 약하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2차 전지 주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시장에서 좀 밀어내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이 승강제나 프리미엄으로 연계가 되면 그것과 연동시키는 ETF를 개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종목으로 넣고 끝, 이게 아니고 그 프리미엄 종목으로 묶었을 때 그 종목으로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게 할 것이냐를 연구하겠다라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듯이 코스닥 지수 자체는 실적으로는 못 가요. 실적은 코스피를 절대 못 따라가니까. 다만 수급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이다. 근데 그 수급을 넣는 정책들을 꾸준히 할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코스닥과 코스피를 같이 보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계속 드렸고요.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이제 신재생과 원전의 복합 전략을 염두한다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전력기기나 전선, 오늘도 이제 그런 종목이 좋긴 좋았어요. 그래도 신재생, 원전 이런 종목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력기기나 변압기 쇼티지도 있는데 에너지 자체의 쇼티지도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름철에 전력 피크랑 이 데이터 센터가 겹쳐졌을 때 이 폭발하는 전력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전력 자체가 부족하고 아니나 다를까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의 신재생으로 그 클러스터의 전력을 확충하는데, 신재생은 간헐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양광은 태양이 비치지 않거나 비가 오거나 구름이 낄 때는 에너지 발전이 잘 안 됩니다. 풍력은 바람이 안 불 때는 발전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원전을 보조적으로 써야 된다. 이런 언급들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신재생과 원전의 복합 전략을 염두에 두고 있으니까 원전주에 대한 관심도 계속 필요할 것 같아요. 원전주가 지금 바닥권에서 소폭 반등을 했잖아요. 근데 여전히 많이 빠져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여전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별주 중에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KAI, 한국항공우주의 지분을 계속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산주도 꽤 흐름이
좋았습니다. 방산주도 이제 수주와 실적 모멘텀이 사실 너무너무 좋은 그런 섹터인데 이것도 그 반도체 수급 쏠림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피해를 받았었던 섹터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조금 반등을 해주는 반등치고는 조금 세기는 했어요. 그래서 방산주의 반등의 연속성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특징 섹터와 이제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특징 섹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냥 6개 섹터만 딱 이제 고르기는 했습니다. 자, 전선 부분에서는 이제 대원전선, 그리고 가온전선, 일진전기 같은 종목군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로 전력을 넣으려면 뭐 전선에 대한 수요, 변압기 수요, 뭐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올라갔고요. 중소형 건설주, 남아토건, 금호건설, 일성건설. 근데 이거는 투자보단 트레이딩 개념이에요, 사실. 네, 너무 이제 막 급등하면서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따라간다? 뭐 선수는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좀 쉽지 않은 전략이고, 저는 이제 중소형 건설주가 급등하면서 대형 건설주를 조금 볼 수 있는 모멘텀들을 만들어주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건설주에 대한 관심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현대건설이나 뭐 대우건설 이런 종목군들 지지 이후에 반등을 좀 시도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설주는 데이터 센터 구축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재건이죠. 네, 중동 지역 재건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국내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원전에 대한 모멘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핫하게 다룰 수 있는 테마들을 다 같이 품고 있는 게 건설주기는 해요. 근데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웠지만 최근에 조정이 많이 오면서 건설주들도 충분히 이제 관심권에 두고 보실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되지 않았나, 이런 판단도 있죠. 자, 그리고 SOFC, 비나텍, SK이터닉스, 두산퓨얼셀. SK이터닉스는 제가 자주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죠. SK그룹의 신재생 에너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기업이다.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한 5번 이상은 상담을 드렸던 것 같아요. 또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SK가 신재생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SK이터닉스가 가장 먼저 주목받을 수밖에 없죠. 태양광, 풍력, SOFC, ESS 다 발 담그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보실 수 있는 게 SK오션플랜트, 풍력 하부 구조물 업체입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오늘 수급이 들어왔는데 여전히 좀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눌림이 나온다면 또 눈여겨보실 수도 있어요. 두산퓨얼셀도 오늘 올라가긴 했는데 이게 밸류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 종목이라서 제 개인적인 성향이랑은 좀 안 맞기는 하지만 그래도 흐름 자체는 뭐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원전주, 한전산업,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한전 KPS, 한국전력도 뭐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원전은 일단 그 데이터 센터 전력으로 1번으로 생각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대형 원전은 짓는데 거의 뭐 10년 걸리고 SMR도 최소 6년 이상 걸려요. 태양광은 빠르면 6개월에서 1년, 풍력도 해상 풍력은 한 3년 정도. 근데 원전보단 빠르죠.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신재생이 먼저인데 그 다음에 원전도 같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기는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원전도 모멘텀은 좋은 게, 그러니까 국내 신규 원전, 그 대형 원전 부지 2곳 확정했고 SMR 부지 1곳 확정했고, 지금 확정한 그 대형 원전 부지 2곳에는 2기의 대형 원전을 더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총 4기까지 있고, 체코 원전 본계약 들어갔고, 그다음부터 이제 건설 들어갈 거고, 베트남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유럽 지역까지도 원전 수주 꾸준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원전은 수주 규모 자체가 작지 않아요. 이슈가 나올 때마다 원전주 그리고 건설주 2개가 엮어서 또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도 역시 항상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게임주 오늘도 괜찮았습니다. 위메이드가 개별 이슈가 있었어요. 매각 이슈가 있어서 이제 급등을 했고, 다른 게임주들도 같이 조금 견인을 했고요. 시프트업과 펄어비스까지. 펄어비스도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긴 합니다. 정말 바닥을 박박 끼다가 이제 조금 올라갈랑 말랑 하는데 어쨌든 수급은 괜찮기는 하거든요. 한 번에 가지는 못해도 눌림 이후에 재반등이라든지 조금 완만하게 움직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게임주는 그 종목별로 실적이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섹터로 접근하시는 건 별로 좋지는 않고요. 종목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제약바이오주다 이러면 그냥 ETF로 분할 매수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제약바이오주는 분위기가 중요하니까. 근데 게임주는 뭐 분위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개별 기업별로 모멘텀이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ETF나 이런 것보다는 게임주를 투자하겠다라고 하면 게임주 내에서 실적이나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골라서 매수를 하셔야 좀 더 유리한 전략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담지는 않았지만 엔터주도 일단 조금 살아나는 것 같긴 해요. 하이브,
SM, YG, JYP. 엔터주도 실적은 참 괜찮은데 정말 바닥권에서 너무너무 오랫동안 헤매던 종목이었는데 고개를 조금 들어주기는 합니다. 그래서 추세적인 우상향을 좀 더 이어갈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전략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이게 반도체 빅2가 버텨주는 과정에서 순환매가 일어나면 이게 조금 더 강하게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겠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밀리면서 다른 종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시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등하면 또 여기서 수급을 빼올까 봐 그게 조금 걱정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급의 뺏어오기가 아니라 수급의 확산으로 가야 좀 더 투자하기 편한 환경이 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쨌든 전 조만간 또 반등을 시도할 거라고 보는데 그 반등 시도 시점에 또 낙폭과대에서 올라갔었던 실적주나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꺾이는지 그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이번 주, 뭐 늦으면 다음 주 정도까지 확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수급의 확산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주요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네,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이 이제 그 국내 주식을 팔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리밸런싱 방식을 좀 완만하게 하겠다. 국민연금이 지금 팔아야 될 국내 주식은 많은데 비중 때문에 근데 시장에 충격을 주는 방식으로 팔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 기존에 매도하기로 했던 그 금액 자체 하루의 매도 금액을 거의 4분의 1 정도로 낮췄고요. 대신 오랫동안 팔아야 되죠. 네.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 뭉탱이로 한 달 팔 거였으면 조금 쪼개서 팔면서 한 4개월, 5개월은 팔아야 되는데 어쨌든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팔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빨 매도 폭탄 우려감은 일단 오늘 좀 한숨 돌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 기업 중에 엔스로픽, 주목받는 종목이죠. 신약개발 소프트웨어 클로드 사이언스를 공개했습니다. 지금 AI를 활용한 신약개발은 이제 구글이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엔스로픽이 이제 구글에 어떻게 보면 도전장을 낸 거고요. 이 신약개발 부분에서 AI를 활용하려는 노력들은 계속 일어나잖아요. 지금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AI와 이제 그 제약 관련된 모멘텀을 같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예를 들면 뭐 루닛 이런 종목군들이 있겠죠. 그래서 엔스로픽의 이런 이슈가 관련주에 좀 영향을 끼치는지 이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 임상에 들어가기 전에 그 후보물질 발굴에는 AI 기술이 적극적으로 쓰여요. 그래서 이전보다 후보물질 발굴에 훨씬 더 빠른 시간을 그러니까 뭐 3년 내로 이제 발굴할 거였으면 지금 한 6개월 내로 후보물질을 발굴을 합니다. 그리고 임상 1상, 2상 여기에도 AI 기술을 점점 더 접목시키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임상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은 여전히 아니고 앞으로 좀 발전해야 되는 분야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의미 있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HBM4E 수율이 70% 이상 확보됐다.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HBM에서 SK하이닉스가 앞서갈 때 수율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수율에서는 하이닉스를 따라가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HBM4도 아니고 4E에서 70% 정도의 수율이 나왔다라면 하이닉스에 뒤지지 않는 수율을 뽑아내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율이 굉장히 중요하죠. 만드는 제품 대비해서 양품의 비율이니까 10개 만들어서 7개 잘 나오고 3개 폐기시키면은 조금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HBM이라는 것 자체가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은 공정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분량을 잡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율을 이렇게까지 확보했다는 것은 삼성전자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좀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아닐까 싶고 하이닉스에도 좋은 소식이 나왔어요. 최근 LTA, 장기 공급 계약이죠. 가격 상단을 제한하지 않은 계약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슈가 나왔어요. 와, 이것도 되게 파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마이크론은 지금 장기 공급 계약 체결한 게 가격의 상단과 하단이 다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밴드상으로. 근데 SK하이닉스는 최소 가격, 그러니까 가격의 하단은 정해져 있는데 상단은 정해져 있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위치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SK하이닉스도 역시 대단한 종목이구나, 대단한 기업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게 만드는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서 굉장히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각각 하나씩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간단히만 한번 볼게요.
휴머노이드 도입이 됐을 때 어떤 소재들이 쓰이고 그 소재에 관련된 관련주들은 뭐가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온 리포트인데 이거는 조금 이제 세부적인 부분입니다. 네, 세부적인 부분이기는 한데 보시면은 이제 알루미늄 합금이 좀 들어갈 것으로 보이죠. 근데 국내에서는 다수 기업이 포함이 돼 있고 마그네슘 합금이 그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옵티머스 V2 외장 소재로 이제 쓰일 것으로 보이는데 할라캐스트가 여기에 이제 공급이 들어가 있고요. 산업용 탄소섬유 복합재로서 이제 한국 카본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티타늄 합금 부분에 한국 PIM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그 대량 생산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휴머노이드 도입이 됐을 때 어떤 소재가 쓰이는지 그리고 관련주가 미리 좀 움직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소재주로 분류되는 것들은 대부분 좀 개별주입니다. 개별주로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니까 앞으로 나오는 내용들 조금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은행주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그 크게 관심이 없는 섹터를 좀 덜 다루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방송을 하는데 어차피 많은 분들이 그 되게 다양한 섹터, 되게 다양한 종목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그 전 종목을 조금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오려고 하고 은행 지주의 분기별 NIM 순이자 마진입니다. 보면은 다 견조하긴 해요. 신한지주도 꾸준히 늘고 KB금융 경고하고 하나금융 꾸준히 늘고 우리금융 늘고 기업은행 버티고 BNK, DGB 그리고 JB금융도 괜찮습니다. 꾸준하게 분기별 NIM을 보시면은 JB금융이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주도 보유를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나쁘진 않아요. 실적도 좋아지기는 하고요. 네, 근데 현재 위치에서는 조금 지루함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죠. 배당을 받고 장기적으로 가겠다. 라고 한다면 또 크게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주도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크게 무리는 없겠다. 뭐 이 정도의 생각은 듭니다. 네, 저는 성향상 신규 매수는 안 하겠지만요. 자, 그리고 요겁니다. 코스닥 승강제 논의가 이제 있었고 앞서 제가 내용을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 중에 거의 다 왔습니다. 다 됐고 그 다음에 고용지표 나옵니다. 케빈 워시가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표 의존도가 높을 것 같아요. 어떤 지표가 나오는지 보시고 그리고 요게 이제 중요하죠. 네, 7월 7일 럭키 77 네, 삼성전자 2분기 잠정실적 공개입니다. 현재 보면은 이제 영업이익이 요 하나증권 기준 92조 원인데 키움증권은 89조 정도 받고 다른 곳에서는 80 초반에서 중반도 봐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레인지가 80조 원 초반에서 90조 원 초반 정도까지가 레인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구간 안에서 나오면은 컨센 부합인 것 같고 네, 요걸 넘어서면 서프라이즈, 안 되면 쇼크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웬만하면은 쇼크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삼성전자 2분기 실적 기대감은 계속해서 부각이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밀리는 거를 뭐 기술적으로 사실 더 밀릴 수도 있어요. 너무 크게 현재로서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은 들어요. 전 조만간 반등을 시도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게 뭐 당장 내일은 아닐 수도 있는데 다음 주 정도에라도 좀 완만한 반등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보고 그다음에 넥스트레이드에서의 움직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필에너지 이게 약간 가뭄 속의 담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 그 700억 규모 2차전지 조립설비 공급 계약 체결 이슈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요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2차전지 설비 관련된 지금 에코프로 그룹 때문에 2차전지 분위기가 좀 많이 안 좋아졌는데 거기서 살짝 살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될지 그런 부분들 보실 수 있겠고 롯데관광개발도 예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카지노 관련주도 실적은 좋아진다. GKL, 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 그 중에서 대장주는 롯데관광개발. 오늘 넥스트에서 4% 정도 올라오고요. 일진전기, 재룡전기. 본장에 의해서 넥스트까지 강하네요. 반도체 클러스터 모멘텀이 있고 삼성 SDS가 또 오랜만에 조금 올라왔습니다. 많이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올라왔고 제약바이오에서는 메디포스트가 조금 올라왔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올라오는 종목 보면 2차전지 장비가 개별 이슈로 좀 올라왔고 그리고 관광 그리고 이제 전력설비 네, SI 업체 그리고 제약바이오 골고루 올라왔네요. 네, 상대적으로 소외됐었던 종목들에 조금 수급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오늘 미증시만 뭐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면 내일장도 개별적인 흐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의 생각입니다.